국가대표 주장 손흥민에 대한 하극상 논란이 커지자 몸 상태가 나아지면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이강인이었지만 태연하게 주머니에 손을 꽂고 휘파람을 불며 등장한 그의 모습에 한국 국민들은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태는 돌이킬 수 없이 커져 이강인에 대한 추가적인 폭로까지 나왔고 그의 국가대표 제명이 현실화되고야 말았다. 이강인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야 말았습니다. 어쩌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요르단 전날 충돌이 있은 후 손흥민은 먼저 이강인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손흥민에게 공을 줘야 할 찬스에서 엉뚱하게 황인범에게 패스를 했고 요르단 선수가 인터셉트를 하여 결국 실점했습니다. 이날 국민들은 잠을 설쳐가며 승리를 염원했습니다. 끝까지 기가 죽지 않는 좀비팀이 되어 결국 요르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는 감동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플레이는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장본인은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대선배이며 주장인 손흥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다시 성원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반성이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깊이 부끄러워하고 같은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짐하는 행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극산 논란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강인의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찍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두 주머니에 손을 꽂고 태연한 듯 휘파람을 부는 모습에서 반성의 태도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 정서를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에 당연히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동안 이강인을 묵묵히 응원하겠다는 사람들마저 돌아서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강인의 입장 표명은 지금까지도 끌게 아니라 신속하게 나왔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이 처음 올린 사과문은 그야말로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SNS에 제가 앞장서서 형들의 말을 잘 따랐어야 했는데 축구 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죄송스러울 뿐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자세히 보면 이강인은 다툼을 언쟁으로만 표현하고 몸싸움이 오갔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 사과문에서 손흥민에게는 단 한 차례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변호사를 통해 몸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힐 만큼 국민들은 그의 입장 표명을 기대했고 손흥민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기어이 국민들을 두 번이나 실망시켰고 이에 네티즌들은 분개하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축구협회는 공차는 기계를 양산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인간성 도덕성이 우선인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추락된 국가위신을 되찾기 바란다. 이영표 선배를 목마에 태우고 선배들에게 물을 나르는 모습에서 겸손하고 아름다움의 손흥민 같은 인간성 같은 거 말이다. 주장 손흥민한테 주먹을 날리고 손가락 부러진 손흥민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요르단전에서 손흥민한테 패스 3회로 아시안컵 4강전을 말아먹었다는 사실보다 나를 더 분노하게 하는 건 이강인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입장문이랍시고 법률 대리인을 앞장세워서 자기를 건드리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사실상의 대국민 협박을 한 것이다. 이강인은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법으로 해결하는 거 좋아하고 돈이 너무 많아 주체가 안 되는 건 잘 알겠는데 팬덤과 축구 실력만 믿고 아나무인 날뛰는 너는 5천만 국민의 감정을 건드렸다. 국가대표는 실력보다 인성이 더 중요한 자리다. 전날 선배들이 받아놓고 손흥민의 손이 다쳤는데 물병놀이하는 인성을 보니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국대로서는 빵점이다. 기회 잡았을 때 손흥민한테 공 안 주고 백패스에서 2골째 먹은 장면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기에 충분했다. 이강인 다시는 국대에 넣어주지 마라. 이강인은 군면제 아닙니다. 군대체 복무 체육원 복무 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위선양을 전제로 군역 혜택을 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강인은 국가대표로 참여해서 팀워크를 흐트리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극상을 펼쳤고 다음날에도 물병놀이나 하는 등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유관기관은 회의를 소집하여 엄중히 군복무 이행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그를 용납해준 동년배 청년들과의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과거 슛돌이 스태프도 폭록을 올렸더라. 탄산음료 줬다고 이강인의 부모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수십 명 앞에서 난리를 쳤다는 거. 너무 모멸감을 느꼈다고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성토글을 올렸다. 저런 게 국가대표라고 군면제 혜택을 받고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오죽하면 평소 인성이 선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천사고참 이재성마저 이강인을 저격하는 듯한 SNS 게시물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성은 매일 일기를 쓰지만 싸움이 났던 요르단전 전날에는 유일하게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글귀를 올렸습니다. 이에 몇몇 축구팬들은 국민 정서와 여론을 대놓고 무시하는 이강인의 건방진 태도를 지적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강인이 국가대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부 매체에 의하면 황희찬과 김민재 등 핵심 선수들이 이강인을 국가대표에 차출하면 보이콧을 논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손흥민을 지지하는 것이 견고하게 되며 이강인이 국가대표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보여졌습니다. 이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이 코앞이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새 사령탑을 선임해야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아직 새 사령탑의 국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국내 감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기적으로 새 사령탑은 한 달 안에 데려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과 안드레아스 헤어초크 코치 등 코칭 스태프에게 지급해야 하는 자녀 연봉 및 위약금에 대한 금전적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클린스만 사단을 경질하면서 대략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써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초유의 상황에서 새 사령탑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귀띔입니다. 즉 국내 사령탑에게 일단 맡겨서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외국인 감독 사령탑을 물색한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현재 새로운 사령탑으론 최용수, 홍명보, 황선홍 감독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황선홍 감독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을 이끌어냈는데 만약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차기 감독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 또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정평이 나 있는 지도자로서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할 인물로 꼽힙니다. 특히 선수단 장악 능력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잘 수습할 적임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이 현재 울산을 최전성기로 이끌고 있어 국가대표 사령탑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월드컵 예선까지 한 달이 남은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선수 선발입니다. 특히 하극상을 일으킨 이강인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강인은 안 그래도 축구 팬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 광고까지 철회됐는데 반성이 없는 태도를 보이며 국민 여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다시피 핵심 고참들은 여전히 이강인과 많이 껄끄럽고 일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도 있었기에 이번 탁구 게이트의 주축이 된 이강인을 비롯해 정우영이나 서령우 등의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상 축구협회는 직접 이들을 불러서 조사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분위기와 국민 여론으로 보아 가능한 징계 형태로 대표팀에 소집하지 않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환한 정서를 달래주기 위해서 더욱더 선발을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강인을 높은 수위로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과거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2007 아시안컵 당시 대회 음주 파동으로 제명되었던 이훈재,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병역 혜택의 조건이었던 축구 관련 사회봉사 이행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제명된 장현수,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성범죄 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가 대표적입니다. 팀의 주장에 대한 하극상과 폭행 역시 앞죄질들과 비교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기에 큰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강인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유일하게 한국 선수 중에서 베스트 11에 선정되고 더불어 향후 국가대표팀 세대 교체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는데 수위 높은 징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넘쳐나는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강인의 행실 자체에 대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팀의 에이스는 될 수 있어도 차기 주장감은 아니라는 여론도 강합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